자, 이제는 그 벌기령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벌기령에서 우리가 자연적 벌기령을 배웠었고, 자, 자연적 벌기령 배웠고, 두 번째는 공예적 벌기령을 배웠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바로 요것이 우리가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살림에 대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살림에 대해서 이런 교재 보면 이제 제적 수학 최대 벌기령이 있습니다. 자, 제적 수학 최대 벌기령이 있다. 이랬는데, 이 제적 수학 최대 벌기령이라는 것은 해마다 단위 면적당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목재를 생산하는 그 벌기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단위 면적을 평균적으로 나타내서 가장 많은 목재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가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될 거냐? 그럼 어느 시기에 하는 거냐? 그래서 제적 평균 생산량이 가장 클 때 요게 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날 때도 요걸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적 평균 생산량이 가장 클 때 하는 것은 뭐냐? 제적 수학 최대 벌기령에 관한 사항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제적 수학 최대 벌기령은 현재와 같이 목재나 펄프, 섬유 등의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데서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산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이걸 갖다가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주벌 수확을 갖다가 고려한 벌기령이 있겠고, 여기는 다시 주벌 수확량만 고려한 경우 있겠고, 그럼 주벌이라고 하는 것에 알 수 있겠죠? 주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되게 뭐를 갖다 볼 수 있어요? 하나의 개벌, 택벌 이런 것들이 되게 주벌에 속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주벌 수확량을 갖다가 MU라고 합시다. 이거 주벌 수확량을 갖다가 그러면 여기 벌기령을 U라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공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가 될 때는 벌기령 자체가 이런 공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벌과 간벌의 수확량을 고려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벌과 간벌을 갖다가 수확량을 고려한다. 그런데 이제 그 간벌이라는 건 되게 일부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주벌과 간벌은 간벌에 고려한 벌령입니다. 고려했으면 요거는 이 벌령기라고 하는 것은 앞에 주벌에 의한 것과 또 간벌에 의한 경우, 그렇죠? 그래서 몇 차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간벌에 의한 경우, 자, 이게 최대일 때 그 벌기령이 되는 거다 볼 수 있어요. 이거의 장단점은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 아시겠죠? 첫째, 수학표가 있어 응용할 경우에 다른 벌기령보다 쉽게 사정할 수가 있다는 것. 두 번째, 산림에 시업 방법이 변동이 없을 때 항상 일정한 연수가 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이론적으로 벌기령을 그 평균 생산 최대 시점에서 결정되어야지만 최대점 부분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그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10년에서 20년 빨리 벌채하거나 늦게 벌채해서 그 재적 생산량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목적으로서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기령은 다른 것보다 빠르게 오는 경향이 있다. 비교적 빠르게 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네 번째는 뭐냐? 산림 순수입 최대 벌기령이 있습니다.
산림의 순수입을 최대로 가져간다. 그러면 이거는요, 산림의 그 숲이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린 나무숲, 소위 우리가 유령림이라 그러죠. 또 어른 나무숲, 장령림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성숙립, 이러한 잎목을 구성하고 그 각 연형의 잎목의 같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에 하에서 또 해마다 수확 조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산림에서 수입과 지출이 해마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것, 그러니까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것, 이것이 최대 얻었을 때, 그렇죠? 결국 우리가 최대가 될 때 그 평균액이 가장 큰 시기의 벌기령을 정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럼 해마다 산림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 수입에서 지출을 공제한 것. 그러니까 해마다 산림 수입에서 그럼 해마다 산림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입에서 지출을 공제한 것. 그것을 갖다가 산림 순수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산림 순수입의 가장 클 때 벌기령을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나타나는 공식을 갖다 보면요, 요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건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산림 순수입에 의한 평균액 구하는 거, 평균액을 구하는 걸 봅시다. 자, 우리가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벌기령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벌기령분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면 YR 그러면 이 벌기령의 단위 면적당을 봤을 때 주벌 수확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주벌 수확량을 갖다 YR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TA 플러스 TB 플러스 TC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A년도나 B년도에 그러니까 A년도, B년도 생산하는 데 있어서 1년생, 2년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생. 그래서 그 같은 1년생, 2년생에 대한 간벌 수확을 만약에 해서 TA, TB, TC 이렇게 쭉 무한대로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빼는 거냐? 이제 여기 연수가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조림비, C를 빼는 겁니다. 조림비. 조림비. 자, 조림비를 빼고 또 거기에 따른 뭐를 뺄 것이냐? 가서 벌기령에 달했을 때의 그 관리비의 총액, 관리비의 총액을 V라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벌기령에 달했을 때 우리가 그 관리비의 총액 뺀 것을 벌기령으로 나누면 평균액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R을 갖다 30, 35, 40, 45, 50 이런 쪽으로 변경된다. 그럴 때 여기서 그 값이 가장 큰 때에 뭐라 한다면 그 벌기령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어느 때 벌기령이 나타나느냐 봤을 때 토지의 순수입 최대의 벌기령이 되는 거예요. 토지의 순수입 최대 벌기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임제 임목 생산에 있어서 임제 영구히 순수입 얻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순수입을 갖다 현재 가치로 환가하면 이 토지에 대한 순수입을 갖다가 현재 가치로 환가하면 이를 갖다 뭐요? 토지 기망가라고 하는 겁니다. 토지 기망가. 그럼 우리는 이 토지 기망가를 구하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지 기망가를 갖다가 S2라고 우리가 좀 설명해 봅시다. 그러면 이 토지 기망가가 있는데 이 토지 기망가가 최대값이 있을 때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최대가 될 때 결정하는데 그럼 토지 기망가는 어떻게 구성하는 거냐?
봤을 때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우선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앞에 평균 것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R연에서의 우리가 벌기령 있죠, 그죠? 벌기령에 대한 단위 면적당 주수학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주수학이 있을겠죠? 그럼 그 주수학에서 플러스 A년도에, 그렇죠? A년도에 1 플러스 P라고 하는 것은 이윤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윤율은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요. 알겠죠? 이윤율은 뭐로 나타나? 퍼센테이지로. 그럼 만약에 5%다 그러면 0.05 이렇게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R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벌기령에 대한 관점에서 뭐를 갖다 빼느냐면 여기 연수를 갖다 빼야 되겠죠. 그렇죠? 역시 똑같이 비연수다. 그냥 비년생이 있다. 그러면 1 플러스 거기에 이윤율에 대해서 R 마이너스 B. 그러면 이건 그 연령수를 그러니까 연령. 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여기서 뭐를 갖다 뺄 거냐? 역시 C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C라고 하는 것은 뭐를 갖다 얘기했습니까? 앞서 일 때 여기서 똑같이 C라고 하는 것은 조림비를 얘기했죠. 자, 뭐를 얘기했어요? 조림비. 자, 그럼 역시 이건 조림비. 자, 그래서 조림비에서 역시 1 플러스 P에 대한 여기는 이제 뭐가 있겠어요? 여기 벌기령이 됐을 거 아닙니까? R. 그렇죠? R승. 그래서 R승. 그 다음 마이너스 V 그랬죠. 자, 이 V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그랬어요? 관리비의 평균액이겠죠. 자, 그래서 이 관리비에 해마다 드는 관리자본 비율 이걸 뺀 것에 대해서 자, 뭐가 있냐면 1 플러스 이윤율 그렇죠? 우리가 이윤율에 대한 벌기령 있지 않습니까? 자, R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다가 나타나는 것이 토지 기만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기만가가 최대일 경우에 벌기령을 갖다가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관리 자본을 갖다가 V라고 할 때 해마다 같은 금액의 관리비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렇죠?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럼 이 V만큼 관리비를 지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필요한 자본액이 되는 거죠. 그럼 자본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앞에 이거 V 뭐라고 했어요? 관리비 균등 평균액 있지 않습니까? 평균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0.0P 그렇죠? 이게 이윤율이랬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V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에 해당한다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그 필요한 자본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6번째에 이 벌기령에 관한 사항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6번째는 화폐 수익 최대 벌기령이라고 합니다. 화폐 수익의 최대 벌기령. 이거는 일정한 면적에 대해서 매년 평균에 대한 최대 화폐 수익이 오를 때, 이 화폐 수익이 최대로 오를 때, 이때 그 벌기령을 구하는 겁니다. 이건 경제 사정을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죠? 화폐의 변동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수익만을 갖다 고려했을 뿐이지 비용의 과다 지출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는요. 조수익만 고려. 비용의 과다는 고려하지 않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볼 수 있어요. 또 주벌과 간벌의 발생 시점에 대한 이자를 고려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 됩니다. 또 여기는 그 사이에 이자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주벌 조수익을 갖다가 A U라고 표시한다면 거기 간벌 조수익을 갖다가 그 시그마 D라고 표시한다면 얘는 똑같죠.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역시 요 두 가지를 뭐로다 나눌 수 있어요. 하나의 앞에 있는 벌기령으로 나눠버리면 그것이 공식이 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벌기령 정하는 것. 자, 다음 7번째는 뭐가 있느냐? 수익률 최대 벌기령이 있습니다. 수익률 최대 벌기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순수익의 그 생산 자본에 대한 비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익의 생산 자본에 대한 비율. 비율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즉 순수익률이 최고가 될 때, 이것이 최고가 될 때 그 벌기령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순수익적 입장에 있는 걸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P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식인데 그건 뭐 연작업에 의한 경우 있고 간단 작업에 의한 경우가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여기 있는 건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고요. 그 공식은. 다만 이제 보충 정리를 한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주 수종의 기준 벌기령이 있습니다. 이제 자, 그걸 봅시다. 벌기령의 시기적 개념을 설명했지만 이제 주수종의 수종의 기준 벌기령이 있다. 그럼 우리 교재에 보면 소나무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나무는 50년에서 70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가로하고 3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는 앞에 거는요. 이거는 공사유림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죠. 공유림과 사유림. 이걸 표시하는 거고. 뒤에 거는 국유림을 표시하는 거고. 이거는 기업 경영림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봤을 때 소나무는 50에서 70. 그 다음 잣나무가 있습니다. 잣나무는 역시 60에서 70. 그래서 60에서 70년. 그러면 이건 공사이름은 요거고, 그 다음에 79기는 70년이고, 그 다음에 기업은 40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편백나무가 있습니다. 편백나무. 편백나무도 역시 50년에서 70년후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30년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뭐랑 같죠? 소나무랑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랑 같아요? 소나무랑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참나무라는 게, 참나무류가 있습니다. 참나무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나무가 있잖아요. 참나무. 자, 그래서, 그 참나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떤 화렵수적 형태를 띈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걔도 50년에서 70년 이렇게 돼서 역시 얘는 요게 다릅니다. 기업 경영의 경우는 요것만 달라요. 20년 요게 다릅니다. 20년. 자, 요게 돼요. 다음 낙엽송이 있습니다. 낙엽송. 그 낙엽송은 대개 40년하고 60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간 사이의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기업 경영님은 몇 년을 했냐면 20년을 했습니다. 그 여기 보니까 기업 경영님이 같은 것은 참나무류하고 낙엽송류가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리기다 소나무가 있습니다. 리기다 소나무. 엄청 이건 빨리 자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로다 많이 하면 공사용에서 많이 쓰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게 많이 안 쓰지만 공사용에 많이 쓰는데 왜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소나무는
여기 봐요. 50년에서 70년, 또 30년인데, 리기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점하냐? 25년에서 35년. 25년, 공사 이름은 25년, 그 다음에 구결이면 35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기업은 역시 20년이면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묶느냐면, 시험지 났을 때, 여기 보면 50년, 70년 중에서도 여기 보면, 참나무는 역시, 기업은 짧구나. 또, 나머지 20년짜리가 있겠죠? 같은 거. 왜냐면 우리가 사지선당 형태로 다 나타날 때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거고. 그 다음, 그 포플러라는 거 있죠? 우리가 일상이 넓적한 화렵수 형태가 된 거, 포플러. 그래서 포플러 나무가 있습니다. 포플러는 얼마냐면 15년을 기점으로 해요. 그래서 이거 15년을 갖다가 기점으로 한다. 그럼 이거는 공이 다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삼나무가 있죠. 삼나무. 그래서 삼나무는 40에서 60년. 그러면서 여기는 몇 년이 되냐? 기업은 30년. 그래서 이제 삼나무 같은 경우, 어디서 볼 수 있냐? 울릉도 같은 데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일부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뭐를 갖다 하겠냐면, 그 벌기령에 관한 관점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주 수종의 기준 벌기령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는 작업급을 결정해야 되겠죠. 벌기령 결정 다음에 작업급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작업급이라는 것은 산림 작업을 같은 방침으로 실시하는 인분단위 집단.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작업급이라고 한다. 산림 작업을 같은 방침에 따라서 실시하는 그 인분 집단을 뭐라 그러냐? 작업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작업급은 수종 또 작업종, 벌기령 이런 내용에 따라서 비슷한 인부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특히 이거는 보속적 수학이 도모하기에서 작업급을 갖다가 정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뭐냐. 우리가, 윤벌기를 결정해야 된다. 윤벌기를 결정해야 된다. 그 앞에서 작업급이라는 용어를 배웠죠. 그 다음에 또 벌기령이라는 용어를 배웠죠. 자, 윤벌기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윤벌기라는 것은 작업급에 따라서 편성된 각 인분의 벌령기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벌령기를 평균한 것을 윤벌기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기령은 각 인분의 무슨 기였죠? 성숙기. 자, 얘는 그렇죠? 인분의 성숙기이고, 윤벌기라고 하는 것은 작업급의 평균적 성숙기. 작업급의 평균. 작업급이라는 말을 했었죠. 자, 뭐를 작업급을 했어요? 같은 방침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 인분 집단. 같은 방침으로 인분 집단. 이거죠. 그래서 그 작업급의 평균 성숙기를 윤벌기라고 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대개 윤벌기는 작업급을 구성해서 인분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벌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쪽으로다가 이제 벌채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벌채를 하게 되면 벌채가 끝나는 시기. 그렇죠? 벌채가 끝나는 시기. 우리가 이걸 갖다 벌채가 나타날 수 벌령기.
벌기령, 그 다음에 끝나는 시기. 그래서 이와 같이, 처음부터 벌채의 입문까지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 대개 5배수로 나타난다. 이것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개량기. 개량기, 또 갱신기, 회기 있죠. 그래서 회기년을 결정해야 되겠죠. 개량기, 갱신기, 회기년을 결정한다. 여기서도 또 용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개량기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설정될 거냐? 개량기라는 것은 최소 희생으로서, 우리가 경제원칙은 최소의 최대 효과잖아요. 이거는 최소 희생으로서 그 균등한 수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개량기를 설정해야 돼요. 최소 경제적 희생 가지고 균등한 수확을 지키기 위해 설정하는 것을 개량기 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갱신기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 갱신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벌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발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 벌채 이후 완전히 갱신될 때까지 완전히 발화가 돼가지고 그 맹화가 갱신돼가지고 그렇죠? 바로 또다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벌채 완전히 갱신될 때까지 기간을 갖다가 갱신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여기는 두 개가 있어요. 이 갱신기에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갱신기가 있느냐? 하나는 작업별 있겠고 전별 그러니까 결국 따지면 개별 있겠고 전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모두 하는 걸 개벌 작업, 전벌 작업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갱신기의 결정이란 건 이건 모두 작업했잖아요. 그죠? 개벌 작업 다 작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벌채의 휴한기가 곧 뭐라 볼 수 있어요? 벌채를 하지 않는 기간, 그 기간이 갱신기에 해당하죠. 그렇죠? 벌채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 벌채를 갖다가 하지 않는, 모두 했으니까, 그 벌채의 휴한기, 벌채하지 않는 기간, 그 기간이 갱신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건 맹화, 즉, 음가리라든가 같은 벌채 후에 곧 갱신이 될 때까지 갱신기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음가리 가면. 자. 그 다음에 전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예비불부터 어디까지? 종벌, 끝날 때까지 그 기간을 갱신기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회기년의 결정을 했죠. 회기년이라는 건 우리가 사이클이죠. 따지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커트 사이클. 자, 그래서, 이 벌채할 때 거기에 나타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사이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커트 사이클. 자, 그러면 이거는, 다시 우리가 어떤 벌구에 대해서 벌채를 했다. 그러면 다시, 택벌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을 갖다가 이야기한다. 그걸 갖다가 회기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회기년은 벌구식 골라배기 작업을 해마다 한 구역씩 그 골라배기를 해서 처음 골라배기를 실시한 구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렇죠? 다시 돌아오는 것. 그 기간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통이 불편한 살림에서는 회기년을 갖다 20년도로 하지만 보통 10년을 회기년도로 본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집약적 살림을 하게 되면 집약적 살림은 또 짧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회기년이 5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골라배기를 갖다가 벌구식 골라배기를 하지 않으면 전체 살림에서 골라배기를 하는 뭐가 있어요? 전림 골라배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회기년이 길면 벌구의 전체 면적은 작고 골라배기한 한 벌구의 제적은 많지만 반대로 회기년이 짧으면 회기년 짧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벌구가 커져서 택벌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뭘 갖다 했냐면, 우리가 그 살림 내용까지 결정했잖아요. 이제는.
산림 내용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종 선정, 작업종 선정, 벌기령 결정, 작업급 결정, 윤벌기 결정, 그 다음에 개량, 또 갱신기, 획인형 결정, 요것까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수확을 조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수확을 조정한다. 수확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볼 수 있어요. 산림 내용을 결정했다면 수확 조정. 그래서 수확 조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년 동안 자란 만큼 뵐 수가 없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자란 만큼 뵐 수 없으니까 그만큼 성숙 인분의 수확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인분을 수확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 얼마만큼 수확할 것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확 조정이 있는데 수확 조정에서는 첫째 구획윤벌법이 있습니다. 구획윤벌법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 이 구획윤벌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구획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구획한다. 우리가 가리는 거죠. 거기다 면적 배분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 갖다. 면적 배분법. 그럼 이건 구획법 가장 오래된 수학 방법으로서 가장 오래된 수학 예정 방법입니다. 이게 아주 가장 오래된 거죠.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14세기 중엽서부터 우리가 18세기 후반까지 썼던 방법으로서 이거는 한마디로 해서 전체 산림 면적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구획법에 대한 것을 본다면 전체 산림 면적을 뭐로 나누는 거죠? 그 윤벌기로 나누는 것이죠. 윤벌기로. 그럼 바로 이게 면적이 나올 수 있어요. 전체 산림 면적을 윤벌기로 나누면 그것이 대표적인 여기는 구획윤벌법에 대한 것으로서 그만큼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벌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면적을 차지할 거면서 해마다 같은 면적만큼 벌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같은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타난 요 면적만큼만 벌채하는 것을 구획윤벌법이라고 하는 거다. 그 이 구획윤벌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단순 구획 윤벌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비례 구획 윤벌법이 있습니다. 그 단순 구획이 있고 비례 구획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단순 구획이라는 말은 전 산림 면적을 기계적으로 윤번기 연수로 나눠서 그 벌구 면적을 갖게 하는 거. 앞에서 얘기했죠. 벌구 면적 갖게 하는 거, 면적. 그럼 벌구 면적을 갖다가 만약 이걸 갖다가 F라고 한다면, 스몰 F라고 한다면 결국 이거는 윤벌기 연수가 있잖아요. 윤벌기 연수를 U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전체 면적을 우리가 라지 F라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결국 여기서 얻은 요것만큼씩 구획하는 단순 뭐라 볼 수 있어요? 구획윤벌법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비례윤벌법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 토지 생산력에 따라서, 이 토지 생산력에 따라서 개별 면적을 산출하는 거죠. 개별 면적을 산출해서 그 벌구 면적을 조절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연수확량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연수확량을 갖도록. 연수확량을 갖게 하는 걸 비례구획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비례구획은요,
몇 가지로 다 나눌 수가 있냐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했을 때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면 우선 얘는 누가 했던 거냐? 연수학렬 균등하게 하는 방법으로서는 누가 있느냐? 18세기에 랑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겠죠? 랑겐. 그래서 랑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서 재창된 것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적분배법 세 가지란 말 하고요. 비례, 교육, 구획, 윤벌법 말고도 뭐냐면 재적 배분법 또 재적 평균법 이런 말로 다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뒤에 이어서 같이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뭐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평분법이 있겠고, 그다음에 법정 축정법, 또 생장 할인법, 인분 경제법, 또 조사법 이런 경우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